개통밭을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더 낫다 라는 속담이 있다. 속담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다. 상천의 이치를 아는 선조의 가르침이 전해져 생겨난 것이다. 실제로 사계에서 인생살이는 만물들 각자가 모두 간절하게 원해서 획득한 기회이자 적덕의 산물이다. 자신이 설계합니다. 죽어서 가잖아요. 아무튼 그러면 다른 거를 쫙 다 훑어봐. 나부터도 돌아가면 해방관절을 하거나 눈물 쭉 흘리고 죽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돌이켜봅니다. 짧은 시간에 돌이켜본다고. 되게 죽는 사람들 눈물을 쭉 흘려요. 죽을 때 자기 인생을 돌이켜본 거야. 가기 전에 돌이켜본다고. 자기 이번 생에 사는 인생을. 다들 못났기 때문에 못난 짓 많이 했어. 그렇습니다. 크고 있는 애는 아직 작아서 못난 짓을 많이 해. 정 오게 되어야 그나마 조금 아직도 욕심이 있어. 큰 욕심만 없지. 못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야 살면서. 돌이켜보고 가요. 그럼 거기서 위에서도 똑같이 내가 돌이켜봤잖아. 돌이켜봤듯이 거기서도 다 하나도 못 속여. 공과가 딱 있을 거 아니. 공덕과 허물 점수에 공과가 있다고. 점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 그 점수를 가지고 자기 부모를 선택해. 이번엔 이런 생을 살아봐야겠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가 가진 점수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망군장에서 하고 싶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지도 않고 한 방에 홀깍 다 까먹고 그다음부터 부자야. 지금 부자들 사치 그러니까 사치 부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검소하게 지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10번 인생 동안 풍족하게 여유 있게 살 거를 한 번의 인생에 10번 치 거를 다 홀깍 다 까먹는 거랑 같아. 엄청 바보짓이야. 좀 여유롭고 좀 좋은 환경에도 공부해야 되거든. 이리 와서도 똑같아요. 가문에서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럼 그걸 한 놈이 가서 홀랑 다 털어먹는다고 덕을. 그걸 적덕이라고 해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 사실. 하라도 안 해 아니면.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기서들 뭐 돈 있다고 막 갑질도 하고 별짓도 다 하는 거야. 모자라서. 근데 천은 얘는 그럴 때마다 하지마 한다니까. 그거 이겨내고 의문한 짓을 하는 거라니까. 모자라서. 그래서 항상 특히 그 욕심 부릴 때 보면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욕심 부릴 때 보면 꼭 양심이라고 해. 우리가 그걸 양심. 꼭 말리는 놈이 있어. 내가 내 욕심대로 해. 근데 스스로도 알아. 이거 옳지 않다는 거를. 걸림이 있어. 양심에 걸린다고 하지 그게. 그런 거리낌도 그런 게 있다고. 하지 마 그런다고. 말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로는 안 들리지. 응? 근데 뜻이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알아. 스스로 속으로 하면 안 되는데. 욕심을 하고 싶고 되도 않는 핑계를 대가며 남들도 하는데 뭐 저거 핑계를 대가며 한다고. 나쁜 짓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말리는 참나가 있어. 진짜나. 지금 어두워서 그래. 그래도 크고 있는 애가. 그래서 그렇게 크는 거야. 그런 경험을 해가면 나쁜 짓 해가면 자꾸. 나쁜 짓 하면은 그 나쁜 짓 안 할 만큼 요번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 똑같은 걸 자기가 더 심하게 당한다니까. 그래 그 짓 안 할 거 아니야. 나쁜 짓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획득한 점수로 설계해서 내려온 것이다. 네? 자기 인생을. 그렇습니다. 삼생시라는 게 있어요. 네, 삼생시. 철장인가 애플이 했습니다. 이번 생은 전생에 살면서 한 공덕 점수 그 점수로 설계해서 지금 자신이 선택해서 살아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를 선택했어. 그리고 자기가 성품 뭐 고치기 위해서 선생들도 배치를 했어. 알면 그렇습니다. 온수 비슷한 누가 있잖아. 온수가 남이 아니야. 사실 되게 나야. 남이 와서 온수 하면 안 되지. 그것도 자기가 또 다른 나야.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개똥밭을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더 나은 이유가 저승에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않고 희노애락도 없어. 여기서 희노 즐겁게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 우리 생각에 늘 뭐도 하고 싶고 속에 있죠. 뭐 하고 싶고 해보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살로 안 나빠. 그리고 그거 하면서 배워. 잘못도 저지르고 욕심 때문에 자기 통제라 그렇게 자기 절제 잘하는 사람 좀 큰 사람이야. 영혼이 큰 사람이야. 쉽게 더 많이 다른 사람이고 그렇다고 보면 돼. 그렇습니다. 사계에서 인생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즐거운 것이다. 다만 망각으로 잊어 모를 뿐이다. 분지를 하면 즐거워요 삶이. 그러니까 막 괴롭고 막 그러다가 번뜩 탁 깨달음 얻어가지고 자꾸 그럽니다. 육신 갖고 있으면 자꾸 그래. 그리고 그런 걸 또 자꾸 해야 더 강도 있게 더 많이 해야 그걸 깊어져. 한 번 한다고 된 게 아니야. 강도 차이가 쫙 있어. 아는 것도 깊이가 또 차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겪고 더 저기 한 걸 겪어봐야 되거든. 안 살고 그냥 고요하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하나도 안 크고 있는 거야.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살아오려고 만물의 영장으로 똑같이 살면 초목이나 금수보다는 만물의 영장이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이 배우거든. 그래서 대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러므로 성천과 통하여 의지를 관통하여 깨달아 소화를 버리고 대에 머물면 그 순간 바로 즐거워진다. 그리고 까닭 없이 저절로 입가에 시익하고 웃음이 맺힌다. 애초에 인상 자체가 축복임을 자각한 때문이다. 저절로 즐거워져요.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도 나와. 즐거워져서. 그럽니다.
제 아무리 힘든 인생을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더라도 많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자기가 다 설계했다니까,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그럼 그만 살고 돌아갈래? 라고 물으면 누구도 당장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굉장히 힘든 삶인데도 그럼 너 돌아갈래? 죽을래랑 같은 말이야. 돌아갈래? 그럼 물으면 얘기가 달라져. 그럼 당장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다. 인생은 축복이에요. 본스에서 말씀하셨죠. 윤회가 뭐 나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윤회가 있어야 공부가 할 수 있고, 시스템이야, 시스템. 잘못 알고, 불교에서도 고해 어쩌고. 삶이 고해지. 지금 삶이 고해라고. 고해인 삶을 살수록 더 빨리 커. 그렇습니다. 공부는 쉽게 얘기하면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누가 괴롭혀? 선생이. 정신 공부잖아. 정신이 사람이잖아. 육체가 사람이고 정신이 사람이죠. 영혼이 사람이에요. 영혼을 시달려야 괴롭혀야 영혼이 있고 시험을 자꾸 하고 그런 거예요. 시험 안 하면 안 가르치는 거랑 같아. 망각은 사계에서 인생사를 통한 만물들의 공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상천의 배려다. 다 알고 정신님이 저거 상처에 있으면 다 알고 있어. 괴로워할까? 하나도 안 괴롭죠. 당연히 알죠. 즐겁지? 돼? 안 돼요. 그렇습니다. 휴가 왔어? 즐겁게 놀다 막 쉬다 간 거지. 그거는 공부한 게 아니야 거의. 공부 효과가 미미하다고. 놀러 오는 사람도 살지만 신선들이 그러기도 하지만 휴가로 그렇단 말이에요. 상천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정신인 마음이 고생하면 할수록 정신 공부가 월등하게 많이 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망각의 강을 건넌다느니 망각주를 마신다니 하는 말이 있는 것인데 실상은 육신을 얻어 산망이 뿌리를 내려서 내 마음이 목매해진 것이다. 육신에 들으면 목매해져요. 갇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열어야 돼. 열고 통해야 그나마 참원하고 한계가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좀 더 맑아져. 근데 육신 속에 있으면 육신을 벗었을 때보다는 훨씬 어두워. 그렇습니다. 구년공안. 영흑합일이 바로 공안이다. 원신체를 이루기 위한 공을 완수했다는 뜻이다. 이 공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공안을 가리킨다.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공안은 천명자인 성인께서 제위에 올라 백성을 치화, 교화, 이화하는 천명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하도 깊어서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이제 이화가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텐데 원시체를 완성하고 더 나가서 신이 된 게 이화라고 보면 돼요. 원시체까지 벗어가. 그게 이화예요. 엄청 어려운 거지. 이렇게 삶의 목표야. 이화가 신이 되는 게. 고대의 단군과 대성이셨던 요임금과 순임금께서 바로 그러하신 분들이다. 우리 역사의 대성인은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런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공을 완수하신 분들은 몇 분뿐이고 대성인들께서도 공안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다. 공안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논하자면 가장 먼저 원시체를 등신대로 완성하여 진인이 신선이 되는 1차적인 공안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완성된 이후에 2차적으로 개인의 진정한 성공인 온전한 성인을 이루는 공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그 이후에야 3차적으로 치화, 교화, 이화의 공을 완수하는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진정한 공안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세간에서 전해지고 있는 구년공안이란 말은 당연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신선지경을 이룬 1차적인 성강을 하는 말일 수밖에 없다. 겨우 9년 만에 성인을 이룰 수 있을 턱이 없지 않은가. 원시체를 등신대로 뼈대를 갖추어 신선의 자격을 얻었더라도 이제야 지상손으로 아직은 천상천에는 오르지 못한다. 수행을 더 쌓아서 정오계가 되어야 천상천에 오를 수 있고 진인 천상선이 된다. 그러나 윤회에서는 벗어나 영생불사는 신선의 자격을 얻었기에 1차 성공이라 한다. 계급, 대인, 중인, 소인. 강한 의지로 공부에 전념한다고 하더라도 성인을 이루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성인 이전에 1차 목적지인 신선지경에 이르는 데만도 수만 번의 인생을 왕복하며 수행을 쌓아야 겨우 가능한 것이다. 천부경의 만학만례가 바로 그 뜻이다. 정신공부가 본래부터 긴 시간을 요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영혼의 크기는 각기 다르고 그 크기도 편차가 심하다. 공자님께서는 역경에서 사람의 크기를 셋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셨다. 성인의 교화가 펼쳐졌을 때 대인 호변, 대인은 성인이나 현인군자로 변하고 중인 표변, 중인은 대인으로 변하고 소인 형면, 소인은 선한 척 얼굴을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풀이는 물론 제 풀입니다. 이렇게 세 굵은 글씨에서 해놨고요. 여기에서 대인은 성인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영혼이 제법 커서 오래지 않아 신선지경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을 말씀하셨다. 표범으로 변한다는 것은 선량한 중인들이 현인 군자급의 대인으로 변한다는 뜻이다. 수행해서 그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에요.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예. 그래서 밑에서 소인, 중인, 대인 이렇게 이제 구분이 올라갑니다. 형면, 소인이 얼굴을 고친다는 것은 소인은 아직 크기가 작고 수행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애써 욕심을 억누르고 선을 힘쓰는 척하되 주위 상황이 그러니까 본심은 소인이라 사리사욕이 여전히 심하다. 다만 형세가 함부로 욕심을 드러낼 수 없고 또 함부로 방자하게 행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애써 선한 척 얼굴을 고치고 있다는 뜻이다. 욕심은 부글부글 하는데 지 맘대로 했다가는 크게 당할 것 같으니까 나서지 못하고 선한 척하고 이제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도가 행해지는 세상에서 그런데 요즘은 뭐 완전히 뭐 그냥 도가 없고 무너진 세상이니까 지 맘대로 날뛰고 별짓 다 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성인께서는 경전에 소인에 대해 경계를 무척이나 강조하셨는데 소인들이 아직 모자라서 악향이 많은 까닭이다. 그래서 소인은 오랜 수행이 필요하고 또 빠른 교화는 불가능하므로 나쁜 행으로 더 나빠지지 않게 막고 서서히 교화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시다. 새 속에서 흔히 인간의 탈을 쓰고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한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이는 금수에서 막 인간으로 승급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는 나왔으나 전생에 오랜 세월 금수로서 해온 습성이 여전하다. 당연히 인간이기보다는 금수에 가까운 행이 앞서는 까닭에 주위의 인간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이다. 아직 작아서 소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다. 이들도 인간계의 점차로 익숙해지고 배워가면서 커지면 금수 같은 행도 줄어든다.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그 영혼의 크기는 실로 격차가 크다. 막 인간이 된 영혼과 곧 신선이 될 수 있는 영혼과는 수만 년의 격차가 있는 것이다. 공부는 아득한 세월을 요하는 진실로 간단치 않은 수행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당대 신선을 이룰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부를 조금 늦추더라도 아들을 낳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들 많이 낳는 것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당장 못하더라도 아들을 많이 낳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두고두고 뭐 비교도 못합니다. 그래서 효예요. 효가 자식 낳는 게 효 아니에요? 사람한테만 인간한테만 해당되는 상이 아닙니다. 만물 모두에게 해당하는 상이에요. 바이러스한테까지도 자손을 많이 낳아야 삼생삼에서 한계없이 계속 올라가서 커오죠. 그리고 만물이 많을수록 대장경기가 풍성하고 대장전기가 그래야 그 대장전기를 흡수해서 대장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더 많이 흡수해서 더 빨리 신선되고 성인이 이룰 수 있겠죠? 빨리 크겠죠? 뭐 인간이 많아서 어쩌고 줄여야 된다고 택도 없는 소리 말라고 그러세요. 본질을 몰라서 아주 그냥 정말 그냥 인구 5억으로 줄인다 소리라고 정말 끔찍한 얘기야. 멸망하자는 소리거든 그게. 그렇게 모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대 신선이 이룰 수 있는 경지가 못 되면 아들만이 낳는 것이 최고야. 신선 경지를 이루더라도 아들만이 낳는 게 사실 아들만이 낳아놓고 하면 더 낫겠지. 그렇습니다. 자식은 아들만이 낳아야 돼요. 공부를 조금 더 주더라도 아들을 낳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상에 공부하러 나올 수 있는 인간짐을 우선 최소한 하나는 만들어 놓고 즉 대는 이어놓고 그러고 나서 뭘 해도 해야 돼. 내 공부를 해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못 없으면 못 나오니까. 인간지문하고 다른 금수지문하고 격차가 엄청나게 커.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대를 무조건 있어야 돼. 그 선조들이 씨바지까지 얻어서 낳고 별저걸 다 해서 대를 이었죠. 옛날 선조들이 더 똑똑했다고. 지금 바보야. 지금 완전 바보 됐어 지금. 그렇습니다. 뭐 과학이 어쩌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과거가 지금 발전돼 있어. 지금 왜곡돼서 그래요. 성인의 길은 요원하고 수도 없이 많은 인생을 반복해가며 수행해야 하므로 한 번이라도 더 인간으로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간짐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유리한 것이다. 이거는 본질이에요. 경천애인인데 인도가 경천이 효잖아. 경천 한 글자로 지금 효야. 경천이 효는 자식 낳는 거, 모든 만물이 자손을 풍성하게 낳는 거. 그래야 빨리들 크고 많이도 크고 우리 우주도 힘이 생기고 커지고 그러는 거야. 역으로 행여나 대를 잊지 못해서 문이 닫혀버린다면 가문으로서는 뼈아픈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가문은 아들을 많이나 문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대가 끊기는 불상사만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근데 현재는 정말 많은 가문들이 대가 끊겼어 이미. 그런 가문 수두룩해 한둘이 아니야. 딸 하나만 낳고도 그만 낳는 가문도 수두룩하고 자식 없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젊은 사람은 아예 자식은커녕 결혼도 안 한다고 해. 같이 살면서도 결혼 안 해. 유럽도 그러거든. 유럽은 자식을 낳고 살면서도 결혼을 안 해요. 자식도 낳고 살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근데 자식도 안 낳는다고 하지. 우리나라는 아예. 그게 더 심해. 그것도 극격이 짧은 시간에 그 지경 났어요. 한중일 묘약이 더 심해. 대만까지. 한중일 대만 다 한 나라야. 불과 얼마 전까지 한 나라였어. 청나라 아니고 청은 조선의 군부고 조선이야 청도. 자국이가 이렇게 쫙 있었던 거야.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야. 군부야. 나라라는 게 없었다고. 자국이라고. 나라인데 국인데 우리가 지금 한국 무슨 국 하잖아. 국이잖아. 그러니까 크림에서 나라는 조선이고 세상이고 천자지국이니까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큰 데서 하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 안에 영지들이 4천 몇백 개 있었어. 영지가 4천 몇백 개. 가장 큰 게 공작인데 사방백리요. 얼마나 작아? 작지? 작아. 반란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 사실은. 지금 막판에 우리가 망하려니까 흐름이 말세고 그러려니 그렇게 간 거야. 망할 수 없는 게 망했다고 보면 돼. 쉽게 마약으로 대신들이 마약에 쩔어가지고 아편 전쟁이 그거야. 청나라 아니 우리 조선에서 일어난 거야. 또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거야. 그게 아편 전쟁이. 나중에 또 거기다 청이라겠지만 그게 우리라고 청이 따로 없었다고. 그러니까 1900년대 언제까지 대한제국이 있었어. 한일 합방해서 1900초 그 당시까지 있었다고. 1900초에서 시카고 박람회도 했어. 한일 합방이 그거야. 아메리카요. 우리 흔적 무지하게 많아. 지금은 더 나와. 좀 감추고 있다가 우리나라를 이제 키우려니까 박근혜 정부가 우리나라 넘어오고 있다고. 유튜브에도 자꾸 올라와. 전에는 없던 게 볼리비아의 암석으로도 산꼭대기 봉우리 뭐 신전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런 게 올라왔고, 페루에선 간 4,000년 전 당군 유적 그거 올라왔고, 사방에서 나와. 거기 인디언 살았잖아 또 사실. 그지? 우리잖아 당군. 인디안이 뭐 인도 사람. 인도 우리 갈래예요. 인구가 많아지고 가서 우리가 나라를 개조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 그거야 똑같아. 신도야 하니까 형태는 안 똑같이 물론 달라졌는데 정식 공부 굉장히 숭상하잖아 지금도. 이름 요가라는 식으로 바뀌었지만 응? 우리가 가서 가르친 거야 그거. 부처님은 그 묵을제국 그쪽 출신이고 흉노족이고 흉노라 우리야. 쉽게 큰 틀에서 동이야 다. 처음 땅이나 되지 원래 동이.